뉴 블러드라인, 솔로시코와 타마통가, 통가로와 제이포카프, 제이포콥 이렇게 4명인데 지금 또 분열의 조짐이 이제 보입니다. 원래 5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1명 정도는 탈퇴하게 돼 있거든. 그 지로보 센세는 5명 있으면 1명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반대로 리버스 지로보가 있어요. 5명이 다 쓰레기면 1명은 정상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인 역할은 제이코파투가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기대가 되는 다음 행보고요. 2025년 5월 10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1일이죠. 오늘 일요일 오전 8시에 레슬매니아에 이어지는 WWE PL이 백래시가 치러졌었습니다. 장소는 세인트루이스 엔터프라이즈 센터인데 지금 보이는 이 존 시나와 랜디 오턴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고요. 랜디 오턴의 고향이기도 하죠. 홈타운 세인트루이스에서 이번 백래시가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레슬매니아에서 이어지는 PL인 만큼 새롭게 챔피언이 된 존 시나가 이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또 악역으로서의 고난을 존 시나의 그 시련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데 챔피언 존 시나로서의 첫 번째 PL이죠. 그리고 그 맞상대로 영원한 숙적이자 친구인 랜디 오턴이 존 시나에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존 시나가 코디 로즈에게 레슬매니아에서 승리를 따내고 나서 애프터매니아에서 그 열심히 마이크업을 했을 때 랜디 오턴이 기습 RKO를 날렸고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의 퓨드가 이번 백래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올해 20번째를 맞는 백래시 2005년이 처음이었나 보네요. 백래시가 올해로 20번째면? 아니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중간에 그 바뀐 게 있었지. 맞아, 이렇게 익스트림 룰즈라든지 뭐 이런 다른 TLE가 중간에 생겨가지고 한번 끊겼어. 근데 백래시라는 이름이 좀 더 찰지긴 해. 한 2010년대 이때부터 뭐 일리미네이션 챔버라든지 익스트림 룰즈 같이 어떤 그 기믹 매치의 이름을 딴 식으로 PLE가 많이 개편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백래시, 뭐 배드블러드, 벤전스, 언포기분 이런 장면이 좀 더 찰지긴 해요. 저는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낭만 있어 보이잖아. 약간 익스트림 룰즈라든지 일리미네이션 챔버 뭐 그 다음에 헤리너셀 이거는 뭔가 그냥 기믹 매치에서나 쓰지 굳이 PLE까지 가져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PLE가 그렇게 이름이 정해지면은 모든 매치를 다 그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생겨. 그래서 일리미네이션 챔버 하면은 뭐야, 그럼 다 일리미네이션 챔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헤리너셀이면은 모든 경기 다 뭐 4경기부터 8경기까지 다 헤리너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찝찝해져. 헤리너셀인데 헤리너셀 안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좀 백래시, 노웨이 아웃, 언포기분, 아마게돈 약간 이런 장면을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제가 사실 그때 레슬링을 그 시절 레슬링을 많이 봐서 그게 더 친숙한 것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경기는 총 5개가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존 시나 대 랜디 오턴이 메인 매치, 그 WWE 챔피언십, 그 다음에 라이아 발키리아 대 베키 린치, 군터 대 팬 메가피, 제이코파2를 비롯해서 LA 나이트, 데미안 프리스트, 드루 베케타의 페이탈 포웨이,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펜타.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 WWE 챔피언십 대립. 존 시나 대 랜디 오턴의 대립은 사실 그동안 진짜 지겹도록 많이 봐왔지만 이번 대립이 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존 시나의 마지막 라스트 타임이죠. 원 라스트 타임이기도 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랜디 오턴도 사실 뭐 50살까지 레슬링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존 시나와의 정식적인 먼 미래 이벤트 매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의 공식적인 대립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와닿는 게 다를 거예요. 본인들부터가 무게감이. 특히 이제 뭐 TNA, AW, 뭐 신일본, 뭐 ROH 이런 식으로 수많은 레슬링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단체에서만 헌신했잖아. 20년 넘게. 랜디 오턴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존 시나도 물론 영화계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단체로 넘어가지 않은 성골 중에 성골들이잖아, 두 사람.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성이 큰 선수들이기도 하고, 특히 존 시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콘계에서도 거의 고트급으로 WWE에서 오피셜하게 고트라고 인정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위상이 엄청나죠. 그래서 존 시나의 남은 1년 누구와 대립을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랜디 오턴이 끊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근데 좀 아쉬운 대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 시나의 수많은 대립 상대들이 있었지만은 랜디 오턴은 좀 뭔가 와닿는 게 달라. 뭐 엄청나게 많이 맞붙기도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특정 기간 동안을 상징하는 대립은 또 없었긴 했거든. 뭔가 그동안 엄청 많이 부딪혔는데 CM 펑크나
에지처럼 뭔가 그 한 시대의 그 특정 시즌을 장식한 대립까지는 안 됐었어.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대립식으로 두 사람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송이 시절부터 지금 나이 다 먹은 할배 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한 단체에서 두 사람이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장면들을 남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마지막 대립 상대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아무튼 백래쉬에서 두 사람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The Greatest of All Time, 고트, 그리고 레전드 킬러. 야, 레전드 킬러, 바이퍼가 아니라 레전드 킬러예요. 왜냐면은 레전드 킬러 목록에 추가되는 마지막 선수가 바로 존 시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닉네임 매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랜디 오튼은 애송이 시절부터 레전드 킬러라는 별명 만들면서 뭐 믹폴리, 숀 마이클스, 언더테이커 이런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을 쓰러뜨리면서 자기가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다 이런 식으로 레전드 킬러라는 기믹을 내세웠다가 본격적으로 악역이나 뭐 중립 그 레슬러 활동하면서 바이퍼라는 닉네임으로 바꿨어요. 독사처럼 그냥 막 다 쏴제끼는 걸로.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레전드 킬러라는 그 별명을 다시 들고 왔거든. 왜냐? 존 시나야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이 레전드가 마지막 목록에 추가되는 거지. 랜디 오턴이 그동안 쓰러뜨려온 수많은 레전드 중에서 이제 방점을 찍는 역할이 존 시나가 될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타이틀을. 코디 로즈를 꺾고 17회 월드 챔피언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존 시나가 이렇게 마이크 웍을 하고 있을 때 애프터매니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랜디 오턴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등장해서 군침이 싹 돌죠. 랜디 오턴 RKO를 바로 날립니다. 그런 이후에 스맥다운에서 다시 만나고 둘이 이제 붙자 하면서 백래시에서 붙게 되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인상적인 마이크웍을 많이 남겼는데, 이 두 선수는 똑같은 시기를 함께 성장하면서 둘 다 진짜 전설 중에 전설이 됐지만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죠. 탑페이스 중에서 탑페이스, 완벽한 선역 그 자체. 20년 동안 한 번도 악역을 한 적 없고 어린이들의 영웅이 되었던 존 시나. 그리고 랜디 오턴은 그냥 아무나 다 좁혀고 다니고 실제로 심지어 그 결혼하기 전까지 개막장으로 살던 사람이었어. 군대 막 탈영하고 해병대 입대해서 탈영하고 막 문란한 사생활 가지고 거의 옛날 1대 쇼마만큼 인성 개차반인 걸로 유명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그러면서도 탕화스럽게 어떻게든 그 실력으로 극복해가면서 이 자리에 전설로 살아온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존 시나는 이번에 턴힐하면서 온갖 악역으로서 하고 싶었던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고, 반대로 랜디 오턴은 진짜 오랜만에 선역을 하면서, 진짜 오랜만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모처럼 선역을 하면서 그 다스베이더가 된 오랜 친구를 맞서는 선역으로 이게 입장이 정반대가 돼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그먼트도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게, 랜디 오턴이 존 시나 보고 너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물론 이미 존 시나는 결혼했다가 뭐 어찌어찌 된 거지만 랜디 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있잖아. 그래서 존 시나한테 너도 이제 애 좀 키우면서 철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존 시나가 나 20년 동안 C네이션 애들 먹여 살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은 안 돼. 글러먹었어.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마이크 주고받으면서 패드립도 날리고요. 랜디 오턴한테 이제 뭐 아버지가 또 바보턴이란 전설의 레슬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보턴 들먹거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실제와 캐릭터를 넘나드는, WWE와 UFC를 넘나드는 식으로 마이크웍을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갔습니다. 공방전이. 근데 사실 워낙에 둘이 잘 아는 사이니까 친구 중에 친구고 20-30년 동안 못 볼 꼴 다 보면서 자라온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리얼리티가 있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선수들이라면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세그먼트들인 거죠. 아무튼 결국 이제 경기는 그렇게 백래시에서 맞붙게 됐고, 이번 메인 이벤트로 맞붙게 됐습니다. 8년 만에 펼쳐지는 선악구도가 바뀐 두 선수의 대립이자 2025년을 끝으로 은퇴하는 존 시나로서는 사실상 랜디 오턴과의 최종전이 될 것이다. 물론 뭐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뭐 크라운 주얼 같은 개뜬금없는 P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슬매니아 뭐 한 50, 60 막 이때 나올 수도 있어, 이벤트처럼. 근데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이 메인 이벤터로서의 그 입장에서 맞붙는 대결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라이라 발키리아 대 베키 린치, 닥터 날리는 레이디 오브 더 오페라 대 더 맨, 위민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터 대 팬 메가피, 링 제너럴 장군, 군터 장군 대 해설진이죠. 해설진이자 옛날 전 NFL 선수 팻 메가피가 맞붙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대결이 왜 대립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결이에요. 사실
군터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대결이긴 해요.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챔피언이었던 사람인데 뭐 제이우소한테 어처구니없이 탭아웃 하면서 위상이 개 박살나기도 했는데 하필 다음 대립 상대가 웬 갑자기 뜬금없는 뭐야 해설자야. WWE 해설자랑만 붙어. 그것도 심지어 선수도 아니잖아 이 사람. 원래 NFL 선수라며. 솔직히 잘 몰라요 팬메가피 뭐하는 사람인지. 제가 NFL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인즈 워드밖에 몰라요 저는. NFL 선수는 하인즈 워드밖에 모르고 옛날에 그 뭐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미스터 비스트의 그 영상 보는데 갑자기 한 3분 출연해가지고 럭비공 던진 사람 그 사람밖에 몰라. 그래서 팬메가피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둘이 붙는데 레슬매니아에서 패배한 군터가 해설 맡은 마이클 콜이 편파 해설했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마이클 콜 막 괴롭혔거든. 양민학설하면서. 그때 이제 보다 못한 팬메가피가 달려들었다가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그러면서 백래시에서 붙게 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냥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페이탈 4의 매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십 매치. 아니 2성급 그 타이틀 매치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데 제이콥 파투 대 LA 나이트 대 데미안 프리스트, 드루 맥킨타이어. 또 사무안 베어울프, 그 다음에 메가스타 아초 오브 인페미라고 읽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스코티시 워리어. 이렇게 4명이 맞붙게 됐습니다. 애프터 레슬매니아인 4월 25일 LA 나이트가 재도전을 요청했죠. 그래서 뜬금없이 드루 맥킨타이어도 등장하고 3자간으로 됐다가 원래 이제 드루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데미안이 끼면서 뜬금없이 또 껴들면서 그냥 4자간 매치로 한 큐에 처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경기 만들 수 있지만 그냥 한 큐에 그냥 4명을 때려 박았어요. 그 다음에 제이컵 파르투가 내가 그냥 한 큐에 니들 다 꼬챙이 만들어버리겠다 하면서 페이탈 4가 됐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경기 도미닉 게레로 대 펜타, 더티돔 대 세로미에도. 도미닉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이제 하면서 펜타랑 우리 같이 그 루차도르 향후인데 일하나 같이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펜타가 싫다고 하고, 그 와중에 레슬매니아에서 돔황이 대관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립이 일로 옮겨갔네요. 그러면서 이게 5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 백래시가 뭐 엄청 큰 PL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랜디 오턴 대 존 시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좀 집중시킨 그런 게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 US 챔피언, 우사챔 페이탈 4웨이였는데요. LA 나이트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른 선수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콥 파르투가 이제 챔피언 자격으로 등장을 했는데 마치 그 챔피언 벨트를 목걸이처럼 목에 깁스하듯이 메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링에 올라와서 낼름 챔피언 벨트 핥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페이탈 4A가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게 4명의 선수들이 한 번에 부딪히기 때문에 공방전이라든지 경기 템포가 좀 상대적으로 싱글 매치보다는 많이 빠른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이제 경기 좀 치는 선수들을 모아놓으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 페이탈 4A는 특히 좀 더 볼만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4명의 선수들이 각자 개성이 다 뚜렷하기도 하고, 제이콥 파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모멘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환호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쇼에서 잔뼈가 굵은 나이트랑 맥킨타이어, 데미안 이렇게 또 선수들이 받쳐주니까 경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다. 처음에 이제 LA 나이트가 초반 기세를 타서 데미안 프리스트랑 드루 맥킨타이어, 제이콥 파투를 혼자서 다 좁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난 느낌이 들었어. 아, 라기사는 이제 여기서 끄지구나. 초반부터 이제 힘 빼는 애들은 이미 자기가 보여줄 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왠지 이번 그 챔피언십 탈환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초반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다른 레슬러들과 공방전이 되게 치열하게 이어졌고, 특히 그 제이콥 파투가 바리케이트 위로 사모안 드롭 날리는 장면 보면서 아, 파투 좀 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좀 약간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우소 형제를 비롯해서 블러드라인 애들이 하도 적폐 취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제이콥 파투 좀 친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물론 뭐 워낙에 이전부터 레슬링 많이 봐왔던 분들은 파투 원래 잘 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PLE밖에 잘 안 보기 때문에 제이콥 파투가 이렇게 제이콥 파투의 진면모를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시선이 좀 달라졌다.
심지어 반응도 좋아. 그래서 드류 맥킨타이어랑 제이콥 파투가 막 해머링 공방전 펼치는데 보통 선역이 때리면은 환호하고 악역이 때리면 야유하잖아요. 근데 제이콥 파투가 때리면은 예 이러고 드류 맥킨타이어가 때리면 우 이러고 반응이 생각보다 파투가 많이 좋더라고. 어썸 챈트 디스 어썸 챈트도 나오고. 근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서로 몸 풀면서 간 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뭔가 템포가 빠르진 않았는데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뭐야 제이콥 파투가 바깥으로 링 밖으로 수어사이드 다이브하고 수어타운 밤 날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피니시가 연속적으로 다 터지거든. LA 나이트랑 그 다음에 뭐야 크레모아 날아오고 뭐 데미안 프리스트 피니시 막 날아오고 초크슬램 날아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템포가 엄청 빨라졌어. 그때부터 진짜 개재밌었거든. 왜 오프닝 경기를 이런 빅매치를 오프닝 경기로 잡았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 재밌는 볼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는 사실 메인 대립은 뭐 파이털 4A라고 하지만 메인 대립은 이 둘 파투 대 LA 나이트, 데미안 대 맥킨타이어 이런 대립이었기 때문에 후반부 가서는 이제 이렇게 둘만 싸워. 이렇게 둘. 그래서 데미안 프리스트랑 드류 맥킨타이어는 사실상 챔피언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관중석까지 올라가. 관중석 그 머나먼 공간까지 올라가서 2층에서 1층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 테이블이 이제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데미안 프리스트가 드류 맥킨타이어한테 동기어진하면서 둘은 장렬하게 산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일단 나가리 됐고요. 남은 거는 링 안에 남은 제이콥 파투와 LA 나이트인데 굉장히 또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가면서 이 두 명이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뭐 아나운서 테이블 정리하고 기술 쓰려고 할 때 LA 나이트가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 파투를 올려놓고 LA 나이트가 엘보 드랍 하려고 올라갈 때 솔로 시커가 난입하죠. 역시 언제 나오나 했는데 WWE 유희관이 나와가지고 제이콥 파투를 구해주고 LA 나이트와 이제 대면을 할 때 갑자기 뜬금없는 또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또 사모안 향후회가 한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라기사를 조업하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제프콥이라는 선수가 난입을 했습니다. 신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약간 라이노를 닮은 선수가 난입을 해서 라기사를 조업합니다. 근데 사모안인 줄 알았거든. 난 그래서 왜 뭐야 솔로시코가 또 사모안 데려왔네 하고 막 채팅창에서도 사모안 애들 증식하냐 이러는데 놀랍게도 사모안 아니래요. 제프콥이 하와이 쪽 계통에다가 뭐 모계 쪽에 일본인 피가 흐른다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사모아가 아니래. 근데 덩치가 그냥 다른 사모안들이랑 비슷해가지고 사모안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간에 블러드라인에 새로운 또 집행자가 한 명 추가돼서 솔로시코의 인덕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누가 그러더라고. 로만 레인즈가 족장일 때는 다 뛰쳐나가더니 솔로시코아가 리더가 되니까 계속 들어온다고. 인사관리를 굉장히 잘하지 않나. 솔로시코아가 인덕이 있지 않나. 사람 보는 눈이 좋은가 봐.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와. 근데 약간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제이콥 파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 달갑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 약간 좀 찝찝해하는 표정이었어. 일반적인 그 다른 블러드라인 애들이면은 그런 난입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 근데 일단은 파투 본인부터가 제프콥을 보면서 얘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어. 누구세요? 약간 어리둥절하는 표정? 누군데 나를 도와주지? 이런 표정이었고 어찌되었건 그 3대1 집단 린치 당하면서 라기사가 쓰러지고 파투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승리를 했죠. 근데 그 승리를 하는데도 표정이 좀 떨떠름해. 워낙에 지금 상승세인데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블러드라인 친구들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본인도 좀 찝찝한가 봐. 그러면서 턴 페이스의 약간 그 냄새를 살짝 풍기면서 이번 페이탈 포이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이콥 파투가 요즘 반응도 좋고 이번 경기도 좀 잘 뽑아서 모멘텀이 좀 올라온 상태거든. 그래서 살짝 턴 페이스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로만 레인즈도 딱히 뭐 없겠다. 솔로시카도 좀 붕 뜬 상태고 블러드라인도 슬슬 또 새로운 물갈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제이콥 파투와 솔로시코와 대립을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난 그 표정이 너무 웃겼어. 제프콥 보자마자 이 새끼 뭐지라는 표정을 짓는 그 제이콥 파투의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프콥이 되게 라이노 닮아가지고 고어 잘 쓸 것 같아. 제프콥이 뭐하는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라이노를 굉장히 닮았거든요. 고어 쓰는 라이노. 제프리콥. 나이가 근데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82년생이야? 42세? 나는 뭐 한 뉴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미 구를 만큼 구른 사람이네? 라기사급이네? 나이가?
리버스 스핑 스쿱 파워 슬램. 그냥 스피어 쓰면 안 돼? 스피어 쓰면은 포스 개쩔 것 같은데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 괌 출신의 프로레슬러. 신일본이 거점. 파워를 핵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올라운더. 파워하우스 스타일로만 경기를 가진 선수는 아니고 그라운드 파워 공중기까지 사용하고 드랍킥까지 완벽하게 구사한 놀라운 경기력. 거의 사모안조 느낌인가? 그러면? 옛날 날라다니던 시절, 나르는 돈가스 시절 사모아조 느낌인가? 지금 지구평평론자. 지구평평론자래요. WWE의 카이리 어빙. 온화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소유자. 바닥코끼리 입수고 젓가락을 먹어서 헐렁거리는 장난을 좋아하는 제프 콥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제프 콥시. 재미 일본인. 할머니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쿼터래요. 미일 쿼터. 뉴 블러드라인, 솔로시코와 타마통가, 통가로와 제이포카프, 제이포콥 이렇게 4명인데 지금 또 분열의 조짐이 이제 보입니다. 원래 5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1명 정도는 탈퇴하게 돼 있거든. 그 지로보 센세는 5명 있으면 1명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반대로 리버스 지로보가 있어요. 5명이 다 쓰레기면 1명은 정상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인 역할은 제이코파투가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기대가 되는 다음 행보고요. 그 다음에 위민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안 봤습니다. 초반에 좀 보다가 서브미션을 하는데 스트레칭 하듯이 서브미션을 하는 거예요. 약간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 막 둥가둥가 한 다음에 그 몸 관절 이렇게 쭉 펴주고 하는 스트레칭 서브미션 보면서 그냥 걸렀습니다. 경기 재밌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여성부 경기를 잘 안 봅니다. 베키린치가 이게 쓱쓱 넘기면서 보다가 베키린치가 뒷싸움 걸고 있는 거 그 장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피니시 걸고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심판들이랑 시큐리티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그래서 뭐야 저거 뭔 상황이야 하고 보는데 경기는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베키린치가 기술 거는 거를 이제 보안 요원들이 말리는데 말 안 듣고 혼자서 계속 팔 꺾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 상황인가 했는데 중간에 그 라이라가 눈 찔려가지고 이렇게 뭐 되게 불편해하고 기습 롤업으로 이겼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 보면서 그렇군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따로 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도미닉 미스테리오 대 펜타. 아까 말씀드린 그 루차 향후의 내전이었고요.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게 펜타였고 그 다음에 돔황이 챔피언 자격으로 친구들 저지먼트 동호회 데리고 나오거든요. 이제 덩치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핀벨러랑 어깨형이랑 뭐 돔황 이렇게 좀 짜잘한 친구들만 남았는데 뭔가 포스가 많이 없어졌더라고. 저지먼트 데이가 좀 많이 포스가 없어져서 레슬링 동호회가 돼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다 나오는데도 어깨형밖에 안 보여. 어깨형이 너무 SD 캐릭터처럼 보여가지고 어깨형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오선도선 그 친구들이 4명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단란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엄청 옛날에 스맥다운 봤을 때 멕시쿨즈라고 멕시코 크루저웨이트급 선수 3명이서 막 스테이블 만들어서 돌아다니던 그 팀이 있는데 그 팀 보는 느낌도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가족 같고. 근데 핀벨러는 왜 이렇게 위상이 다 박살났냐? 그냥 이제는 사이드킥 됐던데? 에지한테 잡아먹히고 나서부터 예전에 위상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냥 핀벨러 이학보 형 그냥 돔황에 사이드킥 돼가지고 덜덜이 돼가지고 뭐 보이질 않아. 아무튼 간에 이 경기도 꽤 볼만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수어사이드 다이브 하듯이 날아가더니 바로 펜타 목 잡고 DDT로 연결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야, 돔황 진짜 많이 컸구나. 이런 기술까지 쓸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특히 오블리비언 기술까지 쓰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 이제 월챔까지 가도 되겠다. 머지 않았구나. 돔황 진짜 월챔 가는 날 멀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되지 않나. 근데 뭐 사실 경기 자체가 재밌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많은 코멘트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저지먼트 데이가 다른 패거리 형들 나와가지고 난입하면서 시간 끌고 심판 시선 끌고 이러다가 막 퇴장 조치 당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경기 후반부로 넘어가고 펜타도 이제 그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 저지먼트 데이 따까리 형님들한테 노서치 플란차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제 심판이 그 링사이드에 서 있었는데 심판을 그대로 뛰어넘고 했었죠. 굉장히 날렵하게 날아가서 깔리토 성님이랑 어깨형이랑 바로 플란차 한번 먹이고 참교육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였죠.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어. 루차도르계의 고트, 루차 레슬러계의 존시나,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오나 하다가 경기 거의 끝부분쯤에서 펜타가 탑로프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링 바닥에서 갑자기 뛰쳐들어온 아메리카노 성님이 박치기 먹이면서 거기서 이제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루차도르게 고트가 이제 박치기를 하면은 그냥 맞아줘야지. 존 시나가 때리는 건데 멕시코 존 시나 그 후안 시나급 선수가 때리는 건데 맞아줘야지. 그러면서 도밍 미스테리오가 승리를 했고 사실상 거기서 이제 펜타와 이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 두 매치는 두 대립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메리카노 성님이 어떻게 활동하실지 전설 중에 전설이잖아요. 근육이 어마어마하죠. 79세예요. 1945년 7월 4일생이에요. 79세래요. 79세면 헐크 호건이 이 정도 아니야? 헐크 호건보다 나이가 많아. 헐크 호건보다 거의 한 8살 많은. 헐크 호건이 71살밖에 안 돼? 헐크 호건 거의 지금 80살 넘은 것 같은데 나이가 생각보다 젊네. 루차도르지만 이상하게도 피니셔는 하나같이 루차도르의 기술이 아닌 앵클락, 다이빙 헤드벗, WWE 스피드 챔피언 1회, 그 다음에 무수한 타이틀 기록.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을 들었는데 유실이 됐어요. 기록들이. 약간 그 느낌 나네. 지금 보니까 예전에 롯데자이언츠의 레전드 선수인 그 헨리 오한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헨리 오한마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헨리 오한마라고 롯데자이언츠의 전설적인 원년 시절부터 함께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해온 그 외국인 용병이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8점 홈런 날리고 투수랑 투타 겸업하고 이랬던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위상의 선수를 보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WWE의 헨리 오한마. 멕시코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루차 리브레가 되기 위해 훈련을 계속 받았고 빠르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루차 리브레를 대표하는 레슬러가 됐지만 질투 휩싸인 다른 이들에게 배척되고 성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록도 지금 없는 거야. 이게 그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지금 무수한 타이틀 기록이라고만 퉁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없어졌겠어. 그 업계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을 매장시키니까 다 기록 말살당한 거야. 헨리 오한마처럼. 헨리 오한마도 롯데자이언츠에서 맹활약하고 전설적인 외국인 선수로 이름 날렸는데 기록 다 없어졌잖아. 유실되고. 물론 옛날이라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다 기록 말살하고 모함하고 이래서 없어진 거라고.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야. 45년생인데 일찍 생활했으면은 70년대 70년대부터 했을 거 아니야. 레슬러 활동을. 그러면서 지금 50년 동안 헌신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기록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다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체드 게이블이다. 무슨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냐. 이거 딱 봐도 체드 게이블이잖아. 얼굴 생긴 것, 몸 생긴 것도 이렇고 신장이랑 체중 똑같고 경기 무브셋도 똑같은데 체드 게이블 아니냐. 하지만 체드 게이블이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뒤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체드 게이블이 아니라고. 체드 게이블 같은 3류 레슬러랑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루차 리브레 고트인 전설적인 선수랑 비교를 합니까? 여전히 비슷한 기술들을 구사하며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체드 게이블이 지금 건강이 안 좋대. 체드 게이블 선수 뛰어난 선수인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당분간 경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체드 게이블이 뛰기로 한 경기를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대신 뛰기로 했어요. 앵클락을 쓰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앵클락을 쓰면서 루차 리브레들이 쓰지 않는 앵클락을 쓰면서 승리했습니다. 아픈 체드 게이블을 대신해서 LWO를 상대를 하고요. 가면 안에 철판을 넣은 상태로 다이빙 헤드벗. 사실상 벨트샷을 머리로 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지금 활동을 시작했고요. 다시 레슬매니아에서 전설의 복귀를 위해 루차도르의 전설이자 아이콘은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라는 프로모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해. 계속 저 가짜 레슬러 왜 자꾸 띄워주냐 하고 의심을 하니까 안되겠다 해서 WWE 차원에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얼마나 전설적인 선수인지를 보여줬고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기록 말살하고 퇴출시킨 루차도르의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를 비롯한 이제 후배들은 자기를 따라한 복제품들이다. 이 질서 이 전쟁 내가 끝내겠다 해서 샹크스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번 백래시에서 여기 링 바닥에서 난입을 해서 펜타한테 박치기를 날린 다음에 이렇게 여유있게 위험을 과시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그 짤 있거든? 그 무덤 앞에서 V 하는 짤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여기 지금 펜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역시 루차리브레 고트답게 여유있는 모습이죠. 거의 지금 80살이 눈앞인데 그 정체는 체드 게이블이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체형, 똑같이 174에다가 92kg고 문신도 똑같아, 근육도 똑같고.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 비슷한 기술, 앵클락, 다이빙 헤드와 수플렉스를 주려 사용한다. 아니 그럴 거면은 이 논리면은 체드 게이블이랑 커트 앵글도 동일 인물이야? 커트 앵글도 쓴다고 다 이거. 다이빙 헤드보다 안 쓰긴 하지만 아마추어 레슬링 그 쓰는 선수들 다 이런 기술 다 써요. 아마 레슬링 선수들 비슷한 프랜차이즈. V자 손모양을 머리로 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체드 게이블은 땡큐를 외치고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그라시아스, 이게 스페인어죠, 외칩니다. 뭐 할 수도 있지. 예스 챈트 다 따라하잖아. 구경이 예스 챈트 다 따라하는데 그러면은 구경이들 다 3만 명이야? 구경이 나와가지고 예스 하면은 거기 스타디움에 있는 팬들 3만 명에서 5만 명 다 예스 챈트 하는데 그러면은 구경이 5만 명이냐고. 비열함? 체드 게이블은 턴이를 한 뒤로 비어나 스포를 시작했는데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도 드래곤리의 감을 벗기거나 반칙을 이용해서 승리를 한다. 아니 힐인데 반칙을 할 수 있지. 모든 루차 리브레들이 다 선역이에요? 아니잖아. 힐 있을 거 아니야. 힐이니까 반칙을 하는 거지. 동시에 나온 적이 없다. 체드 게이블이 없을 때만 나오고 엘 그란데 아메리카 없을 때는 체드 게이블이 나온다. 근데 아까 끌려간 거 봤잖아요. 끌려갔잖아 지금 여기. 체드 게이블 인터뷰할 때 끌려갔잖아. 그리고 체드 게이블 지금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체드 게이블이 건강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팬들도 예언하듯이 그가 체드 게이블이라는 챈트와 아이란 챈트가 오가게 됐습니다. That's 체드 게이블 하고 No it's not. 자 그리고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옛날에 봤다 경기. 나 옛날에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경기 봤거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 올드 팬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경기를 내가 이때 멕시코에서 경기 봤다. 이런 관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그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그 알리바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헐크 호건보다 8살 많은 전설적인 루차리브레의 고트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네요. 맥래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펜타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싱글 매치 군터 대 팬 메가피.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매치. 뭔 대비인지도 모르겠는 경기고요. 사실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군터가 레슬매니아에서 제이우소와 경기를 할 때 이 팬 메가피와 마이클 콜이 편파 해설을 했다라는 식으로 화풀이를 하면서 생긴 대립이긴 한데 경기 배경 관련해서 여러저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군터가 너무 근엄한 그 기믹인데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다. 약간 조금 더 비열한 악당의 느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살짝 내려놓고 경기를 하는 거다. 일부러 양민학살하면서. 이런 이론도 있고 WWE에 좀 밉보인 거 아니냐. 군터 뭐 관련해서 이거 개선을 하고 수뇌부가 얘기를 했는데 군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약간 그 징계 차원에서 내린 경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거라서. 누군가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팬 메가피가 NFL 선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나마 마이클 콜이 붙을 순 없잖아. 50살 넘었는데 지금 마이클 콜 아저씨가 할배를 지금 일반인인데 회사원인데 그 사람 상대로 좁힐 순 없고 그나마 좀 키도 크고 간간히 레슬링도 했고 덩치도 있고 NFL 선수도 실적도 쌓은 그런 위상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나마 팬 메가피가 낫지 않나 해가지고 붙인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면 그냥 웨이드 바렛을 붙이지 왜 팬 메가피를 붙였을까? 팬 메가피 옛날에 그 로얄 럼블에서 뜬금없이 그 불려 나와가지고 링 올라갔는데 덩치들이 있었잖아 그때. 뭐 오모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고 쫄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나 그때 기억밖에 없어 팬 메가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 번호 쓸데없이 얘한테 소모해버려가지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테마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 하는 테마. 팬 메가피 테마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그 얘기도 있더라고. 팬 메가피면은 원래 운동선수였고 지금 해설하고 뭐 방송계에서 활동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안정환 선수, 서장훈 선수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냐 군터가. 군터 대 서장훈, 군터 대 안정환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 약간 위상이 그런 느낌이다. 아무튼 간에 군터한테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대립이었고 경기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진행됐죠. 스쿼시 매치였습니다. 그냥 군터가 좁히면서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개빡세게 하잖아 군터. 찹 개세게 때리고 특히 이제 찹공반전 있을 때 군터가 일부러 도발을 해요 팬 메가피한테. 자기 때려보라고. 그래서 한 두세 대 정도 맞아줘.
그런 다음에 바로 반격을 하거든. 거의 차 프롬 헬 가슴팍 개세게 때리는 피날 정도로 개세게 때리잖아 군터는. 팬메가피 한 대 맞고 바로 뻗습니다. 경기 내내 참 맞았어요 팬메가피. 그래서 경기 끝나고 그 X에다가 올렸더라고 자기 사진. 시뻘개졌다고 봄. 뭐 블러드잡은 안 나왔는데 찹을 하도 세게 맞아가지고 가슴팍이 아주 시뻘겋게 됐더라고요 팬메가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됐는데 약간 그 느낌이었어. 그래도 뭔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으로 팬메가피가 나름 계속 투지 있게 맞서 싸우고, 특히 이제 키커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NFL에서. 그래서 약간 그나마 발차기는 좀 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뭐 별 장면은 없었습니다. 발기술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있어요. 팬메가피가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오늘 해설은 웨이드 바렛이 대신해줬거든요. 마이클 콜이랑 웨이드 바렛이 아나운서 테이블에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메가피가 나오지 않고 그냥 웨이드 바렛이 나와서 불해머 날리는 그림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거. 생각보다 근데 메가피가 좀 몸도 날래고 평소에 운동도 좀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왕년에 그 NFL 선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운동도 하고 레슬링 경기도 종종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술이 막 엄청 정교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나름 투지 있게 잘했다. 그래서 서브미션 걸리고 기절하면서 끝납니다. 접수도 꽤 하더라고요 팬메가피가. 사실 기술 쓰는 것보다 맞아주는 거를 좀 찰지게 잘했어. 근데 뭐 그렇다고 엄청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이런 경기가 있구나 하는 느낌. 사실 채팅창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이 경기 일부러 지금 골드버그가 복귀 루머가 또 돌고 있는데 골드버그 난입하는 거 아니냐, 이건 그냥 팬메가피는 재물이고 골드버그 난입해가지고 군터랑 대립하는 거 아니냐, 혹은 골드버그 아들도 지금 뭐 레슬링 선수라며, 레슬링 선수이고 뭐 NFL도 했고 막 이래가지고 데뷔시키려는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개불. 골드버거는 그냥 대머리도 안 나왔습니다 이날. 대머리도 없었어요. 다 풍성한 사람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마이클 콜이 그 링사이드까지 와가지고 메가피 도와주고 이런 장면도 있었거든. 그러면서 군터가 개빡쳐가지고 마이클 콜 링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면서 악랄한 모습 보여주고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웨이드 바렛도 살짝 걸리는데 화면에 나오나? 불해머조아 나오나? 배드뉴스 바렛 나오나? 기대했는데 아쉽게 계속 앉아있다는 거. 근데 좀 별로였던 거는 경기는 뭐 그렇다 쳐. 근데 마무리가 조금 찝찝했어요. 팬메가피가 기절해서 끝나고 군터가 세레머니 하다가 마지막에 둘이 또 페이스 투 페이스 하거든. 군터랑 팬메가피가. 난 거기서 군터가 또 한 대 더 칠 줄 알았어. 뭔가 찹을 한 대 더 치든 발차기를 하든 뭔가 한 대 더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악수 요청하면서, 악수까지는 아니더라고. 야 너 좀 친다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한 대립인지 모르겠어. 나는 끝까지 군터가 악랄한 캐릭터 유지하면서 뭔가 기존의 캐릭터성을 좀 바꾸려고 매치를 잡아놓은 건가 했는데 메가피만 그냥 띄워주고 끝났어요. 군터는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건가? 제이우소한테도 져줘, 메가피 양민학살 한 다음에 인정해줘. 이럴 거면은 뭐하러 이런 매치를 잡은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튼 간에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 경기, 대망의 WWE 챔피언십 메인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나오면서 그 경기 사이에 프로모 영상이 나오잖아요. 다른 경기는 솔직히 프로모 보다 말다 했는데 존 시나 대 랜디 오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프로모를. 이미진 드래곤 워리어스 나오면서 두 사람이 이제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이 싹 지나가거든. 그러면서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보는데. 어렸을 때 레슬링 한참 보던 때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고 US 챔피언 인터컨티넨탈 이식이었거든요. 랜디 오턴은 에볼루션의 그 막내였고 존 시나는 워드라이프 하면서 랩하고 빅슈한테 F 먹이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전, 그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걸어온 길을 싹 보여주다가 두 사람의 이제 대결로 딱 연결될 때 그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할배들 늙은 만큼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 보면서 이거 대립 마지막에 올해 마지막쯤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일단은 근데 그 존 시나와 코디 로즈의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네임드 선수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기껏 붙일 수 있는 게 CM 펑크, AJ 스타일스 이 정도 선수들이거든. 지금 바로 튀어나오기에는 뭔가 타이밍도 애매하고 명분도 없어. 뭔가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존 시나의 대립을 만들 만한 그 빌드업을 안 했잖아. 근데 랜디 오턴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안 해도 뜬금없이 튀어나와도 뭔가 납득이 되잖아. 원래부터 깽판 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레슬매니아 때도 랜디 오턴이 그 조앤들이 좁혀고 나서 사실 붕 뜬 상태라 심심한데 뭐 먹잇감 없나 하고 어슬렁거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어.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래시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잖아요. 랜디오턴의 고향이잖아. 그래서 뭔가 바로 다음 타자로 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랜디오턴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홈타운에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보이스 테마가 울리자마자 환호가 어마어마하고 떼창을 엄청 했어요. 관중들이 거의 그 랜디오턴 노래 가사들을 다 따라해. 거의 한 등장만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엄청 길게 했거든. 등장만 한 10분 가까이 한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존 시나가 더 타임 이즈 나우 테마 틀면서 나오는데 여전히 그 다스베이더 같은 그 굳은 표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 두 사람이. 뭐 언젠가는 한 번 더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메인 이벤터 자리에서 맞붙는 경기가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찡해지는 게 있었어요. 락업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느낌이. 락업이야 뭐 공 울리고 나서 하는 굉장히 평범한 과정이지만 이 두 사람이 딱 팔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 붙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집중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되게 클래식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는. 원래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둘 다 템포가 빠를 순 없죠. 근데 하필 또 존 시나가 지금 악역이잖아. 힐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막 반칙도 많이 하고 평소에 자기가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온갖 스킬 셋들을 썼는데 막 눈찌르기라든지 나 이제 뭐 다른 악역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기 나 안 해 하면서 막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위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존 시나가 보여주는데 굉장히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런 거 하고 싶었을까.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도 자기 악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수뇌부한테 얘기했는데 수뇌부가 당신은 어린이들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악역 말년에 이제 악역 말년병장 다 돼가지고 악역 한번 하면서 실컷 하고 있더라고. 지금 눈도 막 찌르고 관중들이랑 싸우고 입씨름하고 경기 못 해먹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막 신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랜디오턴이 옛날에 하던 거야. 특히 랜디오턴의 눈찌르기가 엄청 찰지잖아. 랜디오턴 그 능청스럽게 눈찌르는 게 거의 고트급이거든. 이번에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존 시나가 눈찌르니까 랜디오턴도 좀 경기하다가 눈찌르거든. 노련하게 20년 넘게 하던 눈찌르기를 한번 하니까 존 시나가 개찰지게 맞아주더라고요. 눈 한번 맞아주고 링사이드로 밀려나가지고 접수 개찰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내내 이제 그 수많은 팬들이 존 시나를 향한 챈트를 아낌없이 날려줬습니다. 요즘 밀고 있는 챈트가 그거잖아요. You can wrestle. 너는 레슬링 못해. 하고 디스하는 챈트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번에도 보고 있는 관중들이 많이 해줬죠. 존 시나의 발작 버튼. 근데 그 항상 존 시나가 경기를 할 때마다 안티들과 팬들이 치열하게 챈트 대결을 하거든. 렛츠고 시나 시나소스 시절부터 해가지고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You can wrestle 대 Yes he can. 너는 레슬링 못해 대 응 아니야 레슬링 잘해 하는 그 대립되는 챈트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이색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경기는 또 신나게 국홈이 나와야죠. 존 시나의 그 근본 국홈 어깨로 한번 들이받은 다음에 자빠지면은 바디슬램 같은 거 한번 하고 손 한번 든 다음에 You can see me 하고 파이브 너프 셔크라는 그 국홈 나와야 되거든. 이번에도 찰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랜디오턴도 국홈 있죠. 스쿱 바디슬램 하는 거. 이렇게 서로 국홈이 오고 가면서 아주 훈훈하게 경기가 운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확실히 좀 템포가 젊었던 시절 10년 전에 비하면은 좀 많이 발이 느려진 게 보이는 게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는 존 시나가 몸이 더 두껍고 랜디가 슬림했었거든. 랜디는 압축 근육이고 존 시나는 빵빵 근육인데 지금 반대가 됐어. 시나가 그 영화계로 넘어가면서 이 벌크를 많이 줄이고 랜디 오턴은 반대로 등 부상이 좀 많이 심하니까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벌크를 늘렸는데 지금 체형이 반대가 돼서 시나가 슬림해지고 랜디 오턴이 덩치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원래 랜디 오턴이 키는 더 크고 근육은 작아서 뭔가 둘이 신체 밸런스가 묘하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 근육이 상태가 정반대가 되니까 약간 너무 존 시나가 좀 왜소해 보이는 게 없지 않았나. 물론 그래도 존 시나는 보디빌더 출신이라서 근육이 여전히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나이를 생각했을 때 몸이 여전히 엄청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벌크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러다가 뭐 펀트킥도 진짜 오랜만에 나오고요. 펀트킥 성공하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랜디 오턴이 이제 링사이드에서 DDT 한 다음에 펀트킥 날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또 쏠쏠하게 나오면서 추억을 샘솟게 하죠. 펀트킥 옛날에 거의 최초가 그거 아니었나? 존 시나 아빠한테 날린 거? 양민학살 피니시 기술이거든? 즉사기?
조시나의 아버지 같은 민간인이나 은퇴한 레전드 보내버릴 때 쓰는 양민학살 전용기. 근데 초필살기. 이게 약간 그 앵클락, 커트 앵글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쓰는 앵클락 아니면은 그 언더테이커가 점프하면서 쓰는 툼스톤 약간 이런 거의 위상이었어. 그냥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 그냥. 어우 씨발. 빈스 맥맨 거의 고름 들리는 거 봐. 어우 씨발. 빈스가 직접 세게 차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그 빈스는 항상 그게 있어. 물론 지금이야 거의 욕 오질나게 먹는 인간이지만 링 위에서만큼은 진심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술 날릴 때 진짜 세게 쳐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맞으면은 무조건 장기 결장이야. 시즌 아웃 때 이거 맞으면. 라벤데, 숀 마이클스, 트리플 H, 바티스타, 제리코, 조시나 역시 나세형. 이 기술 맞고 3카운트는 내줬지만 30초 만에 일어나는 형. 파일 드라이버보다 접수하기 어려운 기술. 이걸 약하게 칠 수가 있나? 나는 궁금해. 이게 어쨌든 그 머리에 진짜 차는 거잖아. 이게 약하게 찰 수가 있어? 펀트킥을 시전하다가 무조건 피해 거의. 맞았네요. 2020년 랜더턴이 다시 레전드 킬러 기믹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알케오만한 찰짐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든 나오는 알케오. 돌보지글러 우일이 형. 이거는 심지어 그 2K 시리즈에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랜더턴 시그니처처럼 이거 들어 올려가지고 쓰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 아 이거 삑사리. 알케오 삑사리. 크리스 제이코랑 그 합 안 맞아가지고 월소 제리코 하는데 정시 팔려가지고 알케오 못 봐가지고 안 맞아졌는데 이때 일어나가지고 다시 여기서 잘렸는데 다시 달려가가지고 그 로프 반동 한 다음에 하면서 맞아주거든. 이런 그 경기가 있어요. 8턴 랜디 8턴 이러고 8부상 당했잖아 옛날에. 이지랄 하다가 이게 시그니처인데 이지랄 하다가 8부상 당했어. 누가 잭스웨거야? 잭스웨거네. 찰지게 맞아주네 잭스웨거. 랜디 키스 5턴 렌달 키스 5턴. 근데 레전드 킬러 5턴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레전드는 L이죠 근데. 이게 레전드지. 슈팅 스타 프레스 알케오랑 그 다음에 이거 커브 스톰프 반격하는 거 이게 특히 레전드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낮게 떴어. 사실상 그냥 얘가 다 한 거고 에반본이 다 한 거고 이게 진짜 찰지게 들어갔어요.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것도 커브 스톰프를 바로 반격하면서. 이것도 물론 세스 롤린스가 다 한 거긴 한데 굉장히 찰지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많았죠. 이것도 FU라든지 그 다음에 초크슬램 같은 것도 반격하고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반격 갑자기 날라오는 거. 특히 이런 게 많아. 지금 AJ 스타일스나 로건 폴이나 그 다음에 지난달에 조앤드리 같은 경우 갑자기 화면 밖에서 날아와. 그래서 밈으로 나왔죠. 알케오는 밈으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알케오. 아웃한 노예요. 약간 그 랜드턴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로또다 뭐 그냥 쳐맞다가 어쩌다가 알케오 터지고 끝난다 이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3대 피니시라고 생각해요. 즉발 피니시 스터너, 스위치 뮤직, 알케오. 어떤 상황에서 시전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묘미거든. 방심하는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강렬하게 임팩트에 비해서 전방납법만 제대로 하면은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전방납법만 일단 잘 치면은 크게. 사실 진짜 아픈 거는 랜디오턴이지. 등 부상 있는 사람이 계속 등을 바닥에다 찧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등 부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케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로프 DDT 백앤넥 브레이커 지 등을 브레이킹하는 기술. 슈퍼플렉스도 쓰고 계속 자기 등을 혹사하는 기술이야. 맞아. 스쿱 슬램 같은 경우도 물론 내 등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코어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넘겨야 되잖아. 그러면 등이랑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죠. 이 때문에 랜디 등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브셋 대부분이 다 등으로 납벅치는 기술이고 언제든지 갑자기 알케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알케오를 피니셔로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랜디오턴이 알케오가 없으면은 그거는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스위치 뮤직을 쓸 순 없잖아 랜디오턴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스톤콜드도 엉덩이가 그래서 허리랑 엉덩이가 계속 안 좋고 MVP의 피니시랑 같은 거잖아. 위력도 없어 보여가지고 다이빙 크로스바디로 바꿨습니다. 신인 시절 랜디오턴의 피니시 다이빙 크로스바디. 근데 좀 멋이 없네. 하지만 이제 알케오가 제일 찰지죠. 사실 이 슈팅스타 알케오는 사진이 진짜 개쩔어. 이게 제가 썸네일로도 썼는데 이게 사진이 진짜 미친 개 멋있게 찍혀가지고 아무튼 이런 명장면을 많이 남긴 전설적인 선수 랜디오턴. 특히 이번 경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알케오가. 워낙에 그 존시나 FU도 많이 나왔는데 AA지만 뭔가 악역 존시나라서 FU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온 그 테이블 위에 FU 먹이다가 알케오 나오는 것처럼 그 과거의 장면들을 추억하는 느낌의 무브들이 많이 나왔거든.
이번에도 AA가 처음 나올 때 랜디 오턴이 RKO로 반격을 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도 비슷했어. 심지어 이거랑 비슷한 위치였던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경기 봤을 때 이 상태에서 바로 반격을 이렇게 했거든. 이번에도 똑같이 구사를 해서 많은 이제 레슬링 팬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명장면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워낙에 신나도 지금 되게 악랄한 악역 힐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랜디 오턴이야 뭐 선역이든 악역이든 항상 비열하게 운영하는 걸로 나오니까 클래식하게 트리플 H한테 배운 무브들을 열심히 써먹었으니까 두 사람이 되게 비겁한 경기를 계속 보여주는데 심판들이 많이 고생했죠. 펀트킥 날리려다가 심판이랑 부딪히고 뭐 벨트샷 맞고 이런 식으로 심판들이 많이 뻗었어요. 이 경기에서 심판들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그 모먼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기본 싱글 매치 구도이기 때문에 반칙이 있으면 안 되는 구도라서 심판이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존 시나가 의미심장한 미소 지으면서 쉿 한 다음에 챔피언 벨트 들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존 시나가 뭐 신인 시절, 신인이라기보다는 유망주 시절 때는 막 벨트샷도 하고 그 자물쇠 샷 그랬었는데 지금은 벨트샷 원없이 하고 있죠. 코디 로즈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랜디 오턴한테도 날리려고 막 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관중들도 굉장히 막 신나하고 뭐 열심히 챈트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거죠. 아나운서 테이블에다가 AA 날리려고 막 다 치우거든. 아나운서 테이블. 근데 존 시나랑 웨이드 바렛이 한 화면에 담기는 장면이 한 1, 2초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웨이드 바렛 PTSD, 넥서스 시절 PTSD 오는 느낌. 존 시나한테 그 잡아먹혔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바렛은. 아무튼 간에 나는 그 장면을 기대했어요. 서로 피니시 바꿔 쓰는 거. 뭐 더락이랑 스톤콜드도 그랬고, 뭐 커트앵글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이게 한 번쯤은 나오는 그 모먼트거든요. 서로 피니시 바꿔 쓰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존 시나가 RKO 쓰고 랜디 오턴이 FU 쓰고 이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랜디 오턴이 아나운서 테이블에다가 존 시나를 AA를 날리면서 꽂아버렸죠. 근데 NG가 났어. 안타깝게도 테이블이 바로 안 부서지고 존 시나가 테이블 위로 떨어진 다음에 그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테이블이 부서졌어요. NG가 났어. 그래서 테이블 보차 에반데 보면서 중요한 장면이거든. 특히 워낙에 이제 아나운서 테이블 부수는 거는 당연히 그 국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피니시를 바꿔 쓰는 장면이라서 무조건 장면이 무조건 잘 뽑혀야 되는 스팟인데 그게 NG가 나서 좀 아쉬웠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도 아쉬웠나봐. 랜디 오턴이랑 존 시나도 약간 반쯤 애드립성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랜디 오턴이 링 아래에서 그 테이블을 찾더라고요. TLC 매치 때 쓰는 테이블 그거를 꺼내서 그 링사이드에다가 세워놓고 존 시나를 다시 끌고 와서 거기다가 다시 AA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예쁘게 부서졌다. 역시 짬바가 남다르구나. 이런 그 돌발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해서 옛날 그 제리코한테 RKO 삑살이 되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난 NG는 당황하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링 바닥에서 테이블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AA를 다시 먹였다는 거. 피니시 한번 뺏겼으니까 존 시나도 이제 RKO 한번 쓰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존 시나 RKO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 AA를 날리면서 랜디 오턴이 테이블 부수면서 그 다시 아나운서 테이블 근처 그 링 구석으로 가가지고 프라임을 한번 마시거든. 거기서 이제 로건 폴 행복사 프라임 마시면서 그 구도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오가면서 심판들이 아까 나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거의 경기가 종반부로 치닫을 때 나올 심판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 보안 요원들이랑 단장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갑분싸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심판 한 3명 쓰러졌기 때문에 더 있거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단장이랑 직원들 프로듀서 막 다 뛰쳐나와가지고 갑분싸 됐는데 그때가 랜디 오턴이 이제 커버했을 때였어. AA 때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심판 나오나 했는데 뜬금없이 그 인간들 나와가지고 분위기 흐리니까 랜디 오턴이 개빡쳐서 한 5번 연속 RKO를 먹였죠. 그러면서 이제 등 마일리지 최신화 바로 등 데미지 두죠. 약간 그냥 볼거리 만들어주는 스팟이었던 것 같아요. RKO 신나게 난사하는 거 팬들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구도를 만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 펀트킥도 준비하고 중간에 또 한번 존 시나가 펀트킥 따라하면서 존 시나가 RKO를 쓰진 않았지만 랜디 오턴의 펀트킥을 뺏어서 쓰려고 한번 했었어요. 근데 쓰지는 못했는데 그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하네요. 그렇게 주고받기로 했나봐. 랜디 오턴은 AA 쓰고 존 시나는 펀트킥 쓰고 근데 존 시나는 실패했고요.
랜디 오턴이 거의 승기를 다 잡았을 때 뜬금없이 이제 진실형에 난입을 했죠. 알투로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의 영웅 존시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막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니까 개빡친 랜디 오턴이 바로 알케어를 먹이지만 정신 차린 존시나가 로블로를 바로 갈긴 다음에 벨트샷을 먹이면서 승리를 합니다. 또 지난번 코디 로즈 때와 동일하게 비겁하게 승리를 챙기면서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보통 경기 끝나면 테마 나오면서 챔피언 배틀 두고 끝나는데 존시나가 음악 꺼라, 왜냐면은 존시나가 이기면 환호가 나오거든. 그래서 팬들 환호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악역인데 음악 끄고 난 너희들 같은 애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다 하면서 또 야유를 이끌어내면서 끝냅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봤었어. 나는 방송 볼 때는 거기까지 봤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장면이 더 있더라고요. 약간 존시나가 갈등하는 듯한 모습? 이기긴 했는데 뭔가 고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수 쳐주는 팬들 보면서 뭔가 자괴감 느끼는 표정을 보여주는 약간 턴페이스 느낌 나는 빌드업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할 때는 또 옛날 존시나 모습 나오더라고. 선역 존시나 표정.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당연히 존시나가 이기는 게 정배긴 했는데 좀 찝찝하지 않았나. 알투루스 굳이 안 껴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뭐 빌드업은 했었어 이전부터. 알투루스가 이미 존시나 팬 호소인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밀고 있었잖아.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올 타이밍이긴 했는데 하필 왜 굳이 랜디 오턴과의 대립에서 써야 됐을까? 상징성이 있는 대립에서 굳이 써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존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 인터뷰 하고 할 때 또 진실이 형이 껴들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존시나 침울한 표정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진실이 형 등장해가지고 시나 형, 난 시나 형을 믿고 있었어. 진실이 형이 나이 훨씬 많은데 존시나 보고 어렸을 적 영웅이라고 하면서 난 형을 믿고 있었다고, 오이 시나 믿고 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형 레슬링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믿고 있었어 이러니까 존시나 발작 버튼 또 눌려가지고 유캔 레슬 소리 들으니까 또 빡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진실이 형한테 그 인터뷰장에서 AAFU 먹이면서 쇼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래시가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뭐 경기 수가 많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재밌는 볼만했던 PL이 아니었나. 물론 좀 찝찝한 게 없진 않았지만 여성부 경기는 그냥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봤으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군터 경기 같은 경우에 조금 의문인 게 왜 이렇게 자꾸 군터를 굴리는 걸까? 이런 걸로 이미지 변신이 될까? 이미지 변신할 거면 차라리 끝까지 팬메가피 좁혀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인정해 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파2의 턴페이스, 그 다음에 짬라이노, 제프콥 어떻게 쓸지 궁금해지는 대립이고,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성장은 어디까지인가, 루차리브레의 고트,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 스토리가 많은 PL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은 그 레슬매니아에서 이어진 대립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보통은 스토리 구성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야. 레슬매니아의 챔피언십 리매치 같은 것들 보통 많이 하는데 리매치는 일단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인터컨티넨탈도 있구나. 존시나와 코디 로즈는 일단 레슬매니아에서는 잠시 끝나서 멈춘 상태고 한 번 더 붙겠죠? 연말이나 뭐 이때쯤에. 랜디 오턴으로 바로 바통이 넘어갔고, 두 사람은 태그팀 챔피언 됐었는데 바로 뺏겼구나. 애프터매니아에서 바로 뺏겼어? 어처구니가 없네. 거의 크리스찬급인데? 크리스찬보다 더하네. 크리스찬은 이틀인가 유지했는데 얘네 둘은 하루 만에 뺏겼어. 물론 태그팀이긴 하지만. 훈터는 제이우소랑 그냥 끝났고, 라기사는 리매치를 했지만 바로 이제 또 스토리가 끝나버렸고요. 인컨챔은 리매치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근데 브로니 챔피언이잖아. 리매치 아닌 리매치네요. 이게 똑같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레슬매니아 때 이어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들이, 우사챔은 끝난 것 같고요. 사실상 LA 나이트랑 제이콥 파투 이제 안 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대립, 챔피언이었지만 갈라선 대립, 그 다음에 인컨도 끝난 것 같고, 펜타는 이제 아메리카노랑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군터는 뭐 옛날부터 끝났고, 랜디 오턴도 더 스토리 이어갈 게 있나?